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3월 13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국내 시장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날은 동시효과에 많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요. 실제로 코스피는 상승 쪽으로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동시효과 10분 사이만 보면 무려 0.48%의 상승이 나왔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기관이 동시효과에만 4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그만큼의 물량을 외국인이 뱉어냈었고, 아무튼 그래도 동시효과에 상승적으로 변동이 있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어제와 비슷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반대로 코스닥은 0.9%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며칠 동안 조그만 약세름이 있었던 방산주라든지 조선주, 이쪽이 다시 한번 강세름이 나왔었고, 또 반도체 관련주는 어제와 비슷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방산, 또 일부 금융주들 이쪽만 조금은 반응이 있었고, 그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1% 가까이 낙폭이 있었죠.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기관만 나홀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4,4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사실 동시효과 10분 전만 해도 기관하고 외국인 어느 한쪽으로 특정 매수세가 강했던 것도 아니었고요. 거의 제로 베이스에 가까웠거든요. 그런데 그걸 동시효과에서 이렇게 큰 변동을 만들었었고요. 또 코스닥은 반대로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코스피 수급과 마찬가지로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기관만 나홀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며칠간은 파란불이 들어왔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오늘은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집중이 되었고, 또 하나오션도 마찬가지로 오늘은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3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KB금융, 알테오젠, 하나오션. 전반적으로 방산 관련주가 많이 보이는 것 같고요. 또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기아, SK이노베이션, 포스코DX. 기관은 반도체 관련주에 많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모처럼 1% 이상의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나스닥은 1.2% 상승이 나왔었고, S&P500도 마찬가지로 어제는 0.5%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약세 흐름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반도체 지수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2.4% 급등과 함께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을 보면 국내 시장이 먼저 반응을 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고, 어제는 국내 시장의 반도체 관련주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국 시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미국 시장도 뒤를 이어서 반응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날에 반도체 지수의 상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시장의 흐름이 왜 이렇게 좋지 못할까? 충분히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한 발 앞서 움직였던 만큼 약간의 차이를 두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나스닥을 다시 보면 어제 비록 1%의 반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세 자체는 하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일 동안 밑에 꼬리가 달렸다는 것은 바닥이 형성되었나? 조심스럽게도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공교롭게도 이런 타이밍에 미국의 전월 CPI가 2.8% 상승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물가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 점을 통한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연쇄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트럼프가 많은 관세 정책을 펼치고 있고 그게 시장에 많은 약세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 더 지지를 하는 입장이고, 그 입장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 물가지수가 낮게 유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보면 잘하면 미국 시장이 이런 타이밍에 바닥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정확한 것은 앞으로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 일본 니케이도 며칠 전에 밑에 꼬리를 강하게 달고 나서 3일 연속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의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대만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네요. 그래도 3일 전 저점, 이게 왠지 바닥을 돌리는 움직임처럼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강했었던 반도체 관련주를 보면 오늘은 별다른 상승 없이 보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오늘 추세를 봤을 때는 이것도 반도체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 쪽, 이쪽에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캠트로닉스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PI도 마찬가지로 한 차례 강한 상승이 나오고 지난달 말이쯤에 조금 빠졌었죠.
하지만 이번 달부터는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또 필옵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방향을 트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주는 조금 전 반도체 관련주와 같은 업종으로도 볼 수가 있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정말 핵심 반도체 관련주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매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더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도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들 이쪽도 계속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공통적인 업종들을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자, 이 세 개는 방산 관련주입니다. 그런데 모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산 쪽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것은 첫째로 트럼프 관련주로 볼 수 있고, 또 다른 트럼프 관련주에 비해서 많이 빠지지 않는 것은 일단은 전 세계가 많은 방위비를 증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미국을 중심으로 안보를 보장받았다면 지금은 그게 아닌 각 나라마다 방위비를 증액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당분간은 방산주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유럽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방위비를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 내에 있는 방산주도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와 같은 궤적으로서 국내 방산주도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종목은 21선이 깨졌거든요. 그래서 21선을 확실하게 돌파하기 전에는 어쩌면 흐름이 바뀔 수도 있는 변곡점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 보시고요. 또 LS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LS는 정말 오랜만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오늘은 또 21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LS 관련주는 오늘 상승은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LS그룹주가 호방그룹의 지분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고, 그게 전반적으로 LS그룹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로 올랐다는 것은 약간의 상승 모멘텀은 조금은 제한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 캠트로닉스, 조금 전 말씀드린 유리기판 관련주예요. 이 종목하고 필옵틱스도 마찬가지로 같이 유리기판 관련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CTK, 이거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죠. 이번 달에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시총이 너무 낮다는 것이 그 자체만으로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가 있고, 이런 부분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은 투자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다소 시총이 높은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1조 원 이상, 그 정도 될 때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수급 주체가 명확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그게 해당되지 않는 종목이라면 수급 주체를 확인하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투자 선호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자, 그리고 넥스텔이 보입니다. 이 종목은 알래스카 LNG 관련주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죠. 최근 한 차례 반응이 나왔고, 또 11선 근처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간이죠. 거기서 오늘 장중한 때 15%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그리고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참조할 때 항상 먼저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보고 나서 그때 어떤 종목들이 상승률이 높았었고, 또 그 종목은 재료와 뉴스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순서대로 시장을 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먼저 재료라든지 또는 뉴스, 이걸 바탕으로 종목 선정을 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이 종목이 언제 갈지도 모를 수가 있고 심지어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반응이 났던 종목들에 대해서 먼저 종목들을 추려보고 그때 재료와 뉴스들을 살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오늘 21선을 돌파하려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자체에 힘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갭 상승으로 출발했었지만 상승분을 대체적으로 다 반납했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힘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21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게 된다면 올해 추세는 여전히 상승 쪽으로 잡혀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때문에 최근에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고 해도 조금은 큰 그림을 보면서 올해 시장의 방향을 잘 이해해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